그래서 단발 레이어드라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제 어깨선 위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들 있죠? 전부 다 이 베이스로 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기술이 가치가 되는 곳 라이징 클래스 커트 교육 강사 트리니티 헤어 다영쌤입니다. 오늘은 보브컷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브컷 같은 경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보브 단발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브 단발을 먼저 자르고 나중에 이 보브 단발에서 보브컷으로 어떻게 변형하는지까지 전부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 보브 같은 경우는 숱이 모량이 언더 쪽에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숱이 없는 분들은 이 언더 쪽, 사이드의 언더 쪽을 조금 무게감이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좀 모량이 많은 분들은 이 언더 쪽을 조금 더 층을 많게 해서 디스커넥션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예뻐요. 왜냐하면 이게 오버존이 생각보다 모량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언더에서 조절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보부 단발인데 층이 우리가 의도한 거랑 너무 다르게 날 수가 있거든요. 보부 단발에서 오히려 실수가 날 때가 뭐냐면 1차 단발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층은 나요. 근데 이 층을 날 때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고려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길이가 짧아지면은 점핑하는 구간도 많아지는 거고, 특히나 길이가 짧아질수록 우리가 얼굴형의 연관이 조금 깊거든요. 아무래도 광대 부각이라든지 턱골격 부각이라든지 이 머리가 어느 지점을 부각시키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보부 단발을 하다 보면 이 앞길이 설정이랑 뒷길이를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뒷길이부터 이렇게 왔을 때 앞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질 때도 있는 거고, 만약에 또 앞으로 쭉 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앞이 너무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부 단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드부터 베이스를 잡는 걸 추천합니다. 자, 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크게 먼저 베이스를 먼저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섹셔닝을 크게 나눌 거는 없어요. 사이드 먼저 들어갈 때 일직선이 아니라 두상이 살짝 둥글잖아요. 그래서 버티컬 느낌이지만 사선으로 먼저 기장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로 자르면은 우리가 약간 기장 확보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빗질을 해줘요. 자, 빗질은 얼굴 앞쪽으로 해주는데 우리가 자르는 거는 랭스로 들어와야 돼요. 자, 저는 이 정도 길이를 설정할게요. 자, 여러분, 빗질은 앞이지만 우리는 랭스로. 자, 여기서도 빗질은 앞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오는 옆빗질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빗질을 해주셔야지 기장감이 확보가 됩니다. 자, 이제 위치가 바디 포지션이 바뀌어야겠죠? 자, 여기도 똑같이 빗질은 앞으로 들어오는데 커트는 랭스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 네이프 사이드 코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상이 약간 뒹굴려져요. 이게 백에서 자를 때랑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백에서 자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이 네이프 사이드 코너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파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라운드 쉐입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프 사이드 코너에서 라운드 쉐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이드에서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드가 짧아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 네이프 사이드 코너의 이 네이프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라운드 되는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길이감 확보가 좀 더 쉬워요.
이런 스퀘어적인 요소가 길이가 길 때는 오히려 쉬운데 길이가 짧아질수록 조금 잡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약간 사이드부터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빗질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앞으로 해서 기장감을 정리를 해주세요. 당연히 원위치 시키면 길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대쪽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길이를 한번 보겠죠?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베이스가 금방 자르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금방 잘라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하다 보면 그 약간 일자 느낌이 뭔가 뒤가 길어지게 자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길어진 그 시점부터 약간 여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 불안하다 보니까 점점 좀 길어지게 자를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여기 뒤쪽, 안쪽에 있는 손가락을 좀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자르시면 그 뒤가 처지는 느낌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길이를 베이스를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당겼었던 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백을 해주세요. 그러면 길이가 앞이 길었던 애들이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얘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섹셔닝을 들어갈 거예요. 한 번 더 두상의 가장 튀어나온 지점. 두상의 옆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쭉 나눠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백을 연결해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같은 보부 단발인데 조금 더 가벼운 버전으로 할 거고, 여기 오른쪽은 보부 단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무게감이 있는 버전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가벼운 버전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이런 보부 느낌에서는 일반 단발이랑 다르게 확실히 아래쪽에 앵글을 깎아주시는 게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놨던 기장의 이 아래 베이스 보이시죠? 얘는 앞으로, 얼굴 앞으로 쭉 끌고 와요. 그런 다음에 아래 길이에 맞춰서 첫 번째 앵글을 잘라줍니다. 이걸 어디까지 하냐면 귀 있는 데까지요. 이렇게 해서 앵글을 잘라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 모서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여기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 수직으로 위로 135도 느낌으로 쭉 들어줍니다. 135도 느낌으로 쭉 들어서 여기 아래 길이에 맞춰서 모서리를 제거를 해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90도로 와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아까 만들어준 삼각형 있죠? 얘가 가이드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잘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지점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직전 가이드에 맞춰서 그냥 자를 거예요. 자, 여기서 한 파트 나왔죠? 그러면 이 뒷가이드는 앞에 거에. 여기 가이드 보이죠? 정리. 한 번 더. 정리. 가벼운 버전은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이 백 부분 있죠? 여기 백 부분에서 45도로 한 번만 잡아주세요. 보통 이 네이프 쪽에 이 백 쪽에 층을 왜 많이 안 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쪽에서 층을 내잖아요? 보부 덤버랑? 그럼 계속 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사이드로 주시고 이 백 부분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드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겨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쉐입이 끝난 거예요. 티 안 나게 진짜 잘 감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짧은 버전. 그럼 이제 살짝 무게감이 있는 버전. 자, 무게감이 있는 버전도 시작은 다 똑같아요. 그냥 쭉 가져오세요. 쭉 가져와서 자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삼각형 만들어서 위로 145도로 수직으로 쭉 없애고 다시 한번 90도로 쭉 만들어. 자, 근데 이제 이 무거운 버전은 우리 왼쪽은 좀 가벼운 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직전의 가이드에 맞춰서 이런 롱베이스 느낌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무거운 버전은 모두가 이 시작점으로 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모든 머리들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시작점으로 옵니다. 그럼 진짜 점점 뒤로 갈수록 자를 게 없겠죠? 그 자를 게 없으면 그냥 안 자르시면 돼요. 네, 이제부터 안 나오죠? 그럼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같은 보부 단발인데
여기가 이렇게 무게감이 생겨요. 그래서 좀 머리 모량이 적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에 앵글이 제일 무겁고 여기 삼각존이 실제 고객님들이 진짜 모량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얘가 아직 안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오버존이 풀리게 되면은 여기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부 단발은 이 귀 앞에서 여기서 포인트를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쉽고 예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를 풀을 거예요. 자, 처음에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안쪽보다 좀 디스커넥션이 돼서 좀 길어지는 게 예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다 자르고 들어오면 되겠죠? 만약에 앞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뒤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아래 입술선으로 올까요? 앞에서 수평으로 평평하게 다 만들어요.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안으로 안 파고들게. 근데 이 눈동자 바깥으로 들어가는 순간 점점 두상이 이제 굴곡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동자 있는 위치까지만 이렇게 양쪽을 같이 잡으시고요. 여기가 끝났어요. 이제 반을 나눠요. 반을 나눠서 바디 포지션을 살짝 옮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눈 바깥에 이 위치가 제일 구름이 심한 위치인데 여기 안으로 파고들지 않게 조심해서 그냥 앞으로 일자로 어디까지 자르시냐면 우리가 위에 아까 묶어놨던 부분 있죠? 얘네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두상을 타고 오면서 얘네가 잘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상의 자연스러운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쭉쭉쭉쭉.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도 그냥 나올 때까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백으로 넘어와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두상을 타고 오면서 좀 길게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백에서 나눠놨던 이 백의 오버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이때 그냥 가볍게 숱이 좀 많다. 근데 뭐 나는 모층을 조금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플랫 레이어로 포인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그래도 무거운 느낌이 좋다. 이러면 45도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플랫 레이어로 해서 연결을 좀 들어갈게요. 근데 이때 그냥 포인트로 정말 살짝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자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긴 머리랑 다르게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게 되면 진짜로 갑자기 길이가 짧아지면서 잘라야 되는 그런 모량, 무게감이 되게 많아요. 이때 첫 번째로 이렇게 젖을 수도 있죠. 여기서 한 30%를 좀 날린다는 생각으로 먼저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틴닝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발수가 적은 틴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15%로 쓰긴 하거든요. 저는 15%로 쓰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25%, 30%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끝이에요. 베이스 커트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젖어 있을 때 먼저 한번 가볍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짝 가볍게 친 위치.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친 위치. 그래서 지금 정말 안쪽에 있는 그 느낌 빼고는 위에 다 똑같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우리가 그 전 가이드에 맞출지 아니면 처음에 맞췄던 그 모드 위치로 옮길지, 이거 하나로 이렇게 무게감이 바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갑자기 짧아진 분들은 무거워요,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말려서 질감을 정리하기 전에 여기서 처음에 모량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큼 정리를 할 건가? 지금 제티닝은 15%가 나가니까 그냥 끝에 무거운 위치 3분의 1 정도 테이퍼링 하시면 되시고, 근데 레티닝이 살짝 발수가 많이 나간다 이러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시라 사선으로 이렇게 무거운 위치에 포인트만 찝어주세요. 오히려 길이가 짧아질수록 약간 100% 연결하는 느낌의 레이어를 자르시면은 이렇게 100% 연결하는 느낌의 커넥션 커트를 치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점핑 때문에 뭔가 머리가 너무 동글동글해지거나 막 그런 쉐입 느낌이 확 바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길이감이 짧아질수록 디스커넥션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진짜 숏컷일수록 이 부분이 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나면 젖어 있을 때 한 30% 정도는 모량을 날려주세요. 그리고 약간 질감 정리하실 때 이렇게 모량 제거할 때 이 위치가 원래 떨어지는 위치는 바로 이 위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살짝 얘가 원래 떨어지는 위치보다 좀 더 앞에서 잘라주잖아요, 질감을.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이 만났던 애들이 같은 위치에서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엇갈려서 만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위치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잘라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으로 넘어와 주세요. 저는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런 단발 느낌의 보부 단발은 그냥 이런 보부 단발은 틴닝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고, 이게 좀 숏컷으로 넘어간다 이러면은 백 부분의 질감은 레자를 좀 더 많이 써요. 뭔가 이 길이가 짧을수록 좀 더 고객님들은 샤프한 느낌을 원하시는데, 이게 블론트로는 그 샤프한 느낌을 내는 게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때 질감은 레자를 더 많이 씁니다. 숏일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말려서 수술 칠 때 저는 이렇게 좀 짧은 머리는 가로로 많이 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세로로 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뭔가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층이 한 번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머리에서는 말려서 질감 정리를 할 땐 좀 가로로 섹션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위치의 무게감들을 30% 정도 다 걷어냈고요. 이제 말려서 다시 한번 질감 정리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직기로 C컬만 먼저 넣은 상황이에요. 모량을 제거할 때 우리가 진짜 틴닝을 사용할 때는 저는 좀 젖어있을 때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질감이나 이런 포인트를 잡을 때는 정확하게 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감이나 포인트를 잡을 때는 꼭 이렇게 말려서 C컬을 넣습니다. 그래서 롱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느낌이 좀 큼직하게 나야지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 헤어를 잡을 때는 이제 7호나 9호의 롤을 이용하는 편이고 이렇게 기장감이 짧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큰 롤이 어설프게 부피감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 귀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해서 좀 짧게 잘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잘라놓은 커트에 맞춰서 그냥 C컬을 크게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내 손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컬 느낌을. 내가 좀 더 큼직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짧을 땐 이렇게 쭉 넣고 이때는 그냥 손바닥을 아예 피세요. 그러면 좀 더 내추럴해져요.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 손바닥으로 내가 이렇게 좀 줄이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좀 더 부피감이 올라오거든요. 편하게 길이가 짧을 때는 그냥. 그리고 정말 부피감을 하나도 안 만들 거다. 이러면 C컬 넣고 빗으로 바로 빼주세요. 그러면 C컬이 조절이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C컬을 넣어주시고 저는 앞머리는 항상 마지막에 잘라요. 왜냐면 이 커트 느낌을 보고 이 커트에 잘 맞는 앞머리를 전 그때 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어있을 때 앞머리를 먼저 잘라버리면 저는 뭔가 내가 의도한 거랑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커트한 걸 보면 무거운 위치가 이제 조금 보이시죠? 아까 분명히 우리가 틴닝으로 모량을 제거했는데도. 그래서 나머지의 이런 무게감은 꼭 말려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보이실까요? 여기 왼쪽이 조금 더 우리가 안쪽을 가볍게 친 거고 여기 오른쪽이 조금 더 무겁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위에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귀 있는 위치, 딱 그 부분 하나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느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보통 이런 보부 단발은 어깨선이 안 넘는 길이의 좀 짧은 단발, 중단발 느낌들 있잖아요. 그때 많이 해요. 그래서 단발 레이어드라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제 어깨선 위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들 있죠. 전부 다 이 베이스로 치시면 돼요. 그냥 이 길이만 고객이 원하는 길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가 지금 그럼 안쪽을 조금 더 무겁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했던 방식처럼 여기 왼쪽에 했던 방식처럼 해주시면 되시고 고객님이 조금 모량이 적으셔서 언더 쪽에 무게감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길이가 이런 짧은 보부 단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어깨에서 닿는 그 모든 위치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머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눈 앞꼬리에 먼저 맞추는 편이에요. 이게 상안부가 넓든 상안부가 좁든 일단 눈썹에 맞춰버리면은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그 상안부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안부의 위치가 가늠되지 않도록 이 눈 앞꼬리에 맞춰요.
연결은 한 번 더 백에서. 저는 이런 양쪽에 좀 길어지는 이 부분은 백에서 더 연결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이게 앞에서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더 직선적인 느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에서 들어와서 하면은 조금 더 제가 이 손을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그런가 좀 더 곡선적인 느낌을 만들 때 편한 것 같아요. 자, 앞머리 드라이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제 모량을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다시 한번 무거운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자, 롱이랑 다르게 이렇게 단발은 이제 기장감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롱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각도를 들어버리면 얘네가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제가 잘라놓은 거랑 이게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짧을 땐 그냥 가로로 내려줘서 무거운 위치를 봐요. 그런 다음에 그냥 어떤 가위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 가위를 똑같이 눕혀줍니다. 그래서 무게감을 정리를 해주세요. 가위도 같이 눕혀주세요. 가벼운 부분은 넘어가 주세요. 이게 길이가 짧아질수록 이제 이 네이프 쪽이 좀 슬림하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이 네이프 쪽은 오히려 이 사이드 했던 방식으로 잘못하면은 갑자기 여기가 짧아지거든요, 머리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짧아진 머리가 네이프를 더 띄워요. 이때는 좀 얇게 섹션을 뜨셔서 빗으로 텐션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로로 일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는 이렇게 세로로 일자로 들어가시면 네이프가 뜨지 않으면서 슬림하게 정리가 됩니다. 기장감이 있는 부분은 가위를 똑같이 가로 느낌으로 눕히는 거고, 이제 기장감이 짧을 때는 세로로 눕혀서 일자로 정리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는 가위가 깊게 들어가면 안쪽까지 잘리는 거고, 가위가 얕게 들어가면 지금 제가 세로 떠놓은 위치만 잘리겠죠? 됐네. 해봐야겠다. 자, 이제 미들존부터는 다시 가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스 커트 자를 때 그 층이 여기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게 길이가 짧아지면 모량 정리할 게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량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층 느낌이 다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은 무게감이 정리가 됐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무게감을 정리할 거예요. 이 방법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틴닝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 틴닝이 발수가 적은 게 좋아요. 왜냐면 깎아내는 방식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깎아낼 때 우리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네이프가 너무 많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발수가 적은 틴닝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블런트로 정리를 하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슬라이싱보다는 저는 좀 더 좋아하는 게 슬라이싱은 그 가위의 굴림에 따라서 좀 긁어내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혹시나 테크닉을 잘못 썼을 때. 근데 블런트가 조금 그게 더 적고 만약에 커트를 하다가 분명히 제가 덜 자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손쉽게 다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블런트를 조금 더 그냥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일자로 하는 느낌을 나는 그게 어색하다. 이때는 이렇게 발수가 적은 애로 잡으세요. 그리고 위에서 깎아내주세요. 하나씩 잡아서 위에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중간이 깎아지면서 아래 길이는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확 들어오면은 지금 네이프의 기장감이 같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깎으면서 끝 지점은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왜 15%를 좀 쓰라고 했냐면 이걸 좀 발수가 많이 나가는 테크닉으로 하면은 이제 얘가 20%, 25%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똑같은 테크닉을 써도 이렇게 발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혹시나 이 네이프의 끝을 못 지켰을 때 갑자기 길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 정도 나가는 테크닉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네이프를 정말 더 신경 써서 지켜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질감을 정리를 하고 이 앞머리를 드라이를 할 때 저는 드라이 할 때 그냥 저는 위로 들어요. 위로 들어서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두상이 나오는 그 위치 있잖아요. 그 불림이 자연스럽게 삽니다. 여기도 또 같이. 위로 들어서 손바닥으로 방향만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앞머리가 드라이가 가능합니다. 그럼 튀어나온 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단발 보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커트 다 됐고 마무리 제품을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그런 텍스처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웨트헤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머리나 특히나 고객님들은 웨트헤어 손질을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폼 타입 제품을 좀 이용을 해요. 이렇게 폼 타입 제품에 이 위에 웨트 오일을 같이 발라서 이 오일이 이 포물통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님들이 좀 바르셔도 바로 떡지거나 막 두피에 막 눌리게 바르거나 이런 걸 피할 수 있어요. 이 웨트 오일과 이 폼 타입 에센스를 같이 발라서 일단 안쪽으로 항상 머리가 모량이 가장 많은 안쪽부터 해주시고 이 앞으로 점점 와주시면 돼요. 이제 제품까지 다 발라주시면 이렇게 텍스처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다 살아납니다. 이 커트는 중년분들도 요즘은 많이 하세요. 왜냐면 대부분 요즘 중년분들은 자기 나이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걸 다들 선호하세요. 그래서 좀 젊어 보이는 걸 좋아하는 중년분들, 그리고 목이 긴 분들 있죠. 그러니까 중년분들이신데도 오히려 이제 너무 체구가 말라서 목이 긴 분들은 너무 숏하게 사모님 머리를 했을 때 이 목이 휑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목을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보부 단발 스타일을 해주시면은 훨씬 그 휑한 느낌도 많이 보완이 되고 조금 더 젊어 보여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보부 단발 그리고 단발 레이어드 여기서도 다 활용이 가능하세요. 특히 예전에
송혜교님이 그 단발 보부 잘랐을 때 그 길이가 이제 요 베이스에서 좀 더 짧게 들어가면 딱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 틀을 봤을 때 완전 숏컷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모든 단발 베이스의 그런 단발 레이어드는 다 이 커트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커트는 보부 단발부터 시작해서 어깨선까지 오는 레이어 종류에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감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스타일을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설정한 그 베이스 길이에 이 사이드의 언더존에서 그냥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하는 사모님 머리 보브컷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